뿌리니 턱! 국계법 7가지만 알아도 고득점이 가능하다. 국계법 7뜨기. 오늘은 6번째 개발행위의 허가 시간이에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먼저 개발행위의 허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이전에 도대체 이 주제가 왜 시험에 잘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개발행위라 함은 도시군 관리계획과 성장관리 방안에 따라야 돼요. 그런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은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꼭 계획 세웠는데 그대로 하라 그러면 안 하는 애들 꼭 있죠? 그런 애들을 위해서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업 그대로 따랐다면 그런 애들은 어떨까요? 그냥 인가로 충분하겠죠? 그리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허가권자는 또 누가 있는지, 허가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공법에서 시험 문제로 내기 너무 좋은 주제죠? 그럼 그 첫 번째 개발행위의 허가권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법문구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법문구에는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특광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문구대로라면 허가권자는 바로 특광시장군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사람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3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아니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돼요.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로 허가 대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허가 대상이라는 건 결국 난개발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세요. 허가 대상에는 총 6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두 번째로 공작물의 설치와 토지의 형질 변경, 그리고 토석 채취와 5m 이하의 토지 분할, 마지막으로 녹관자 지역에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이 부분을 공부하실 때는 법문구 나오는 그대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했죠. 그러면 대수선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공작물의 설치라고 했으니까 가설 건축물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토지의 형질 변경 부분에서는 경작 목적은 다 제외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말씀드렸던 토지 분할에 있어서는 맨 첫 번째에 나왔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대지에 대해서는 제외되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찝어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냥 들을 때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시험에 나오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 난개발을 규제하는 허가 대상을 좀 더 쉽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래 남기도록 하기 위해서 연산기억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전원주택을 하나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바닷가가 보이는 해변에다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집을 하나 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애들이나 조카들이 같이 놀면 좋을 것 같아서 공작물, 시소 하나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왠지 또 마당을 만들고 싶은데 집 근처 부지가 좀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수면이 있네. 거기를 막 매립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막 토지를 정지하고 있는데 이상한 돌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돌을 막 캤어요. 돌을 캤더니 뭐가 나왔죠? 3기 신도시를 기다리던 예비 청약자 망부석들이 채취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망부석들이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집 앞 앞마당에다가 막 갖다 쌓아놓기 시작해요. 너무 예쁘잖아. 이렇게 다 꾸며놓고 있었어요. 그렇게 집을 그림같이 지어놓고 있는데 어느 날 동생이 놀러와서는 누나 거기 마당 되게 넓은데 나도 좀 분할해서 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마당이 어떤 마당이에요? 우리가 힘들게 토석 채취까지 하고 예쁜 망부석들도 막 모아놓은 귀한 마당이잖아요. 주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런데 동생인데 안 줄 수는 없고 그래서 5m 이하로만 분할을 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망부석을 다 쌓아놨는데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나 이런 망부석이 이렇게 잘생긴 게 흔하지 않아. 우리 이거를 쿠땡에다가 갖다 파는 게 어때? 그래서 우리 전원주택 울타리 밖이 녹관자 지역인데 여기에 쿠땡에 보낸 택배 박스를 막 죽도록 쌓아놨어요. 죽도록 쌓아놓고 망부석이 팔리길 기다리고 있는데 망부석이 잘 안 팔려. 망부석이 너무 많은 거야. 사람들이 잘 안 사가요. 그래서 1개월 이상 쌓아놨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멀쩡한 바닷가를 막 매립을 하고 거기서 돌을 캐내고 난리 부르스를 했죠. 그렇게 했는데 허가 대상으로 규제를 해놓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바다를 매립하려고 난리가 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허가 대상이 6개가 정리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허가 대상의 변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허가와 마찬가지로 변경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죠. 그런데 만약에 경미하다면 어떨까요? 경미한 것까지만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경미한 5가지는 주로 축소를 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사 기간을 축소한다거나 아니면 면적이나 연면적을 5% 이내에서 축소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나머지 3가지는 불가피하다거나 아니면 굳이 허가 대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인데, 먼저 어떤 것들이 있죠? 법 개정이나 관리 계획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변경하는 거거나 아니면 오차를 반영하는 거라면 이것도 당연히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괄 신고 대상 중에 하나였대요. 그럼 이것도 그냥 경미하다고 봐서 굳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겠죠. 잠깐, 그러면 여기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어요. 받고 나서 연면적에 있어서 5% 이내로 확대를 할 때에는 굳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는 말인가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경미하다고 할 때는 주로 축소에 관련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확대라고 하는 순간 5% 범위건 그 이상이건 상관없이 항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4번째로는 예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허가의 대상에 있어서 예외라는 것은 허가가 없어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첫 번째 예외가 응급조치예요.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언제 허가 절차를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급하니까 바로 그냥 하시되 1개월 내에는 사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2번째가 건축법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의 증개, 재축이에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신고 건축물이지 건축법 대상의 허가 건축물이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3번째로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지역에서의 공작물의 경우는 50을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기가 쉬워요. 50톤이 안 되고 50톤 이하, 그리고 53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에 돼요. 그런데 같은 지역인 도시지역 내나 아니면 지구단위 계획지역 내인데 토석의 경우에는 살짝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올 수 있겠죠? 53제곱미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면적이 25제곱미터로 바뀝니다. 절토, 성토, 정지 등에 있어서도 50룰을 계속 기억해 주시면 돼요. 50cm 이하여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지, 관리, 농림지역에 비닐하우스도 굳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에 적용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비닐하우스를 다 쳐놨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가 육상, 어류, 양식장이래요. 그러니까 밭에서 막 무를 키우고 이런 게 아니라 잉어나 메기 이런 걸 키우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제외됩니다. 오늘은 국계법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인 개발행위의 허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개발행위의 허가의 절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